가족과 친구, 지인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오고 간 말과 글 때문에 자칫 법정까지 갈 수도 있는 지인 간 명예훼손에 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명예훼손이라는 게요. 실제로 가까운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네, 대부분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이제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이 공인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와 같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네. 특히 사람 사이의 불화나 갈등이 온라인상에서나 일상에서 말과 글로 표현이 될 때 그것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매년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 건수만 봤을 때도 약 8만 건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중 절반 이상의 원인이 일상적인 대화나 소문에 대한 유포고 약 40% 정도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명예훼손이라는 게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다 죄가 되는 건 아닐 텐데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조건이 있어요? 네,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셔야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음. 이제 명예훼손을 판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제 불특정 다수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어떤 말을 단 한 명에게 비밀스럽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말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이 됩니다. 아하. 예, 두 번째는 이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게 되면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 정가가 있다더라 또는 뭐 화기를 속였다더라 이런 것처럼 증거에 의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요. 거짓이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적용이 돼서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아하. 네, 그럼 만약에 사실을 말했더라도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거나 또 누군지 유추하지 못하게 언급을 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걸까요? 아,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세 번째 조건인 피해자의 특정입니다.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닌데요. 법원에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이나 설명을 봐서 아, 사람들이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상태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SNS 상이나 이름을 이제 초성으로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건 역시 법적으로는 이미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지인들끼리는 뭐 SNS 메시지로 속 얘기도 좀 하고 단둘이 있는 대화방에서 서로 아는 지인에 대한 뭐 뒷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대화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가장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시고 동시에 가장 많이 처벌받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인 간에 나눴던 이야기 속에 담긴 전파 가능성을 보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단체 채팅방에서 그 방에 없는 친구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는데 네. 그 채팅방에 있던 누군가가 그 친구 A에게 대화 내용을 캡처를 해서 전달을 했다면 A는 그 친구들을 단체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직장이나 모임에서 사적으로 친한 지인들에게 누군가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그 이야기의 당사자가 이야기를 퍼뜨린 근원지를 찾아낸다면 그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다른 경우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인의 잘못된 행동이 있어가지고 그걸 주변 사람한테 조심하라고 이렇게 네네. 경고성으로 발언할 수 있잖아요. 쟤 조심해야 돼.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이런 문제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성립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명예훼손 행위 자체는 맞지만 이유가 정당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아. 뭐 지인 사이에서는 이 예외를 인정받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네. 목적의 순수성이나 내용의 객관성을 따져봤을 때 정말로 그 지인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지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보복하고자 망신을 주기 위해서였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만약 조심하라는 말 뒤에 인신공격이나 사생활 비난 그리고 뭐 악감정 섞인 말들이 덧붙여졌다면 아무래도 공익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